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갑시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냅시다. 자, 신경계. 쌤이 저번에 잠깐 그려준 그림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보여줄게요. 신경계는 자, 크게 말하면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아주 중추가 되는 신경계가 있고요. 이 중추가 되는 신경계로부터 온몸으로 이렇게 뻗어나온 신경계가 있다. 자, 노란색 중추가 되는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온몸으로 뻗어있는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자, 처음에 이제 중추신경계부터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샤륵을 가지고 어떤 모형을 만들 때 먼저 뼈대를 세우잖아요. 쌤이 지금부터 정리해주는 건 뼈대야. 완벽하지 않습니다. 뼈대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암기법을 소개해줄 테니까 그 암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들을 거기다 붙여서 암기하면 이제 튼튼하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법을 소개할게요. 자, 먼저 중추신경계에서 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겁니다. 뇌. 당연히 뇌하고 척수는 뉴런의 세 종류 중에서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다고요?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죠?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그거 뭐야? 마리집이 있나요? 없나요? 마리집이 없었어.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연합 뉴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마리집이 있었죠.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마리집을 갖고 있는 뉴런들이었습니다. 근데 연합 뉴런만 유일하게 또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었어요. 그 뉴런들로 막 엄청나게 그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걸 상상하고 그게 그냥 뇌입니다. 뇌. 자, 뇌를 그려볼게요. 뇌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위치한 뇌가 있고요. 뒤에 위치한 작은 뇌가 있고요. 가운데 위치한 뇌에서 연결된 또 이렇게 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가면은 이 커다란 뇌를 대뇌라고 불러주고요. 가운데 있는 뇌를 중뇌라고 해요. 중뇌. 또는 간자 써서 중간뇌라고 하는데 중뇌라고 일단 써볼게요. 중간뇌. 그 다음에 이 사이. 대뇌하고 중뇌 사이에 껴있는 뇌가 사이에 껴있는 거. 이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이름이 사이 간자 써서 이걸 간뇌라고 불러줍니다. 사이 간자 써서 대뇌와 중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간뇌라 불러주고요. 뒤에 있는 작은 뇌를 소뇌라고 불러주며 밑으로 연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하고 연결된 게 이제 척수하고 연결된 거. 연수가 이제 척수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척수는 뇌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쓸게요. 척수와 연결되는 게 연수 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개 뇌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대뇌하고 소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좌반구와 우반구로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좌뇌가 발달하면 뭐 연산 능력이 뛰어나고, 뭐 우뇌가 발달하면 막 국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각각 담당하는 게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담당하는 기능이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고요. 자, 간단히 말하면 대뇌는 이제 우리가 사고, 생각,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대뇌가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하고 이런 거 다 대뇌가 관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게 대뇌인 거고요. 간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항상성,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던가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던가 항상 일정하게 무언가 유지시켜줘야 할 때 간뇌가 활동을 해요. 지금 듣기만 해봐. 일단 정리해줄게. 그 다음에 소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이제 잡아주는 게 소뇌고, 소뇌 운유, 손근육을 대뇌와 함께 손근육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게 또 소뇌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중뇌 같은 경우는 눈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해. 눈을 깜빡거린다던가, 동공을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인다던가, 동공반사. 밝은 곳에 가면은 동공이 와 커지고요. 어두운 곳에, 거꾸로 갔다.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작아지고요.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잖아. 동공 반사를 중뇌가 담당을 합니다. 중뇌가 담당을 해요. 연수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이 막 쿵쿵쿵쿵 빨라져. 운동하면. 그리고 쉬면 다시 줄어들어. 그죠? 그 다음에 호흡도 막 가빠져.
운동하면 그걸 담당하는 게 이제 연수라고 하면 돼요.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하고요.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등 이제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게 연수 쪽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암기하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되네. 처음에 잠깐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건 연수가 좋은 건가요? 아, 너 머리 진짜 좋다. 저 별로 머리 안 좋아요. 아니, 연수가 좋다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지? 너 머리 진짜 좋다. 동공마사 짱이야. 머리 진짜 좋은데?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다는 건 어디가 좋은 거야? 대뇌가 좋은 거죠. 그래서 대뇌가 좋다라는 것은 그래서 고등정신작용을 잘 한다는 뜻이고요.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고등어, 등푸른 생선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머리가 좋아지려면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먹으면 된대. 그래서 일단 대뇌하고 고등이란 단어를 연결하기 위한 수작입니다. 대뇌는 고등 정신작용을 담당을 해. 고등한 정신작용이란 다른 동물들은 잘 할 수 없는 것들, 언어 활동이라던가 추리한다던가 뭐 무슨 깊은 사고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등 정신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뇌는 고등 정신작용하고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간뇌 같은 경우는 암기법이 간을 맞춰주는 뇌다라고 암기합니다. 간. 우리 몸에 간을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삼투압을 일정하게 맞추는 기능을 상상해주면 돼요. 간을 맞춰주는 것과 함께 또 뭔가를 맞춰주겠죠. 혈당량, 그죠? 호르몬의 양, 체온 이런 걸 항상 똑같게 맞춰주는 게 바로 간뇌의 기능이에요. 간을 맞춰주는 것처럼 모든 걸 딱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항상성 조절에 중추가 됩니다. 이 중추라는 말은 중추신경계라는 뜻이에요. 고등정신작용의 중추는 대뇌고요.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뇌가 되는 겁니다. 소뇌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사람들, 봐봐, 암기법인데 소뇌, 작다. 쌤은 좀 큰 편이라 잘 모르겠는데 좀 키가 되게 작은 사람들은 뭐에 유리하냐면 균형을 잘 잡아요. 키가 크면은 무게중심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어가지고 균형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해요. 그렇다고. 아무튼 그래서 체조 선수들 보면 좀 작잖아. 체조 선수들이 작은 게 유리한 이유가 바로 평형 감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할 거야. 손에 작은 거, 작은 사람들, 평형 감각 이렇게 연결해서 외울 거라는 뜻입니다. 손에는 그래서 평형 감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의근에 그래서 손가락 근육을 좀 담당을 해줍니다. 수의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중뇌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눈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중요한 눈을 관장하는 뇌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뇌가 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해요. 홍채의 수축과 이완, 동공반사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움직인다던가, 그 다음에 눈꺼풀, 이런 것들, 이런 전부 다 얘가 담당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동공반사죠. 동공과 관련된 거죠. 자, 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중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연수 같은 경우는 통째로 연수라고 이럴 건데, 이건 좀 어이가 없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연수를 안 가요. 방학 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연수를 가죠. 연수를 만약에 안 가면 학교에서 잘린대요. 학교에서 잘리면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아무튼 연수는 생명활동을 이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활동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생명활동의 중추가 됩니다. 생명활동의 중추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활동이란 심장박동이란 크게 심장박동과 호흡운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게 연수다라는 겁니다. 자, 5가지 뇌를 간단히 소개했는데, 자, 이제 이걸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건 어떤 뇌의 활동이 멈춘 거냐면, 대뇌의 활동이 멈춘 거야. 의식이 없으니까. 대뇌가 활동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때 만약에 이 중에 의사가 있다면 의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야?
흔들어 깨우다가 눈을 까 뒤집어서 프레쉬를 비춰보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그런 거 하잖아. 왜 할까? 눈이 이쁜가 안 이쁜가 보는 건가? 이쁘면 뭐 그건 아니겠죠? 동공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야. 동공반사를 하면 뭐는 살아있다는 거야? 중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잠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지 아니면 뇌 전체 활동이 멈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야. 만약에 중뇌가 동공반사를 안 해. 쌤이 쓰러졌는데 동공반사를 안 한다? 뇌 전체가 멈춘 거야. 엄청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중뇌가 멈췄다는 것은 중뇌까지도 활동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활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연수까지도 함께 멈췄을 확률이 높아요. 즉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못합니다. 그럼 바로 죽어요. 5분 이내에 사망합니다. 근데 동공반사는 해. 숨도 쉬어. 심장도 뛰네. 잠깐 기절한 거야. 그걸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게 동공반사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공반사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이야기. 뇌사라는 말이 있고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식물처럼 누워있는 거야. 식물처럼. 식물은 생각은 못하죠. 생각은 못하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생명활동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식물인간은 모든 뇌 중에서 뭐만 죽은 거다? 대뇌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공호흡기 안 껴도 숨 쉬고요. 인공호흡기 안 껴도 심장박동하고요. 심장박동하고 자기 스스로 체온 조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공반사도 다 합니다. 다만 의식만 없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마치 식물 같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라 불러주는 거고요. 뇌사라는 말은 뇌 전체가 죽은 거야. 뇌 전체가 죽었을 때를 뇌사했다, 뇌사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체가 죽으면 얘도 연수도 활동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놔두면 그냥 죽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더 붙어있어? 생명 연장 장치가 붙어있어요. 인공호흡기를 비롯해서 생명 연장 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뇌사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생명 언제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깨어날지 모르니까 연장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사자를 이게 서포트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기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떤 장비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식물인간과 뇌사의 차이점, 뇌의 구조를 공부했다면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책의 97쪽에 뇌사와 식물인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사는 이제 중간뇌, 뇌교, 연수 이쪽 기능까지 상실된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식물인간은 대뇌, 거칠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대부분의 기능이 거칠에 있으니까 거칠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대뇌의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좀 자세하게 써놓고 있죠. 뇌사라고 불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대뇌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써져 있죠. 방금 쌤이 정리한 건 96쪽에 나와 있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중간뇌, 뇌교, 연수. 중간뇌와 뇌교와 연수. 자, 이거죠. 중간뇌부터, 이게 중간뇌잖아. 이게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가 여기잖아. 중간뇌. 중간뇌와 연수, 여기를 뇌교라고요. 중간뇌, 뇌교, 연수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기를 또 다른 말로 뇌줄기. 뇌줄기라고도 불러준다. 뇌줄기라고도 불러준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불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뇌간이라고도 하는, 뇌줄기를 뇌간이라고 한다. 용어가 되게 많죠. 뇌줄기를 뇌간이라고도 한다. 생각보다 뇌줄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중뇌부터, 중뇌, 연수부터 해서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뇌교까지 연결해서 뇌줄기라고 불러줍니다. 생명활동에는 소화도 들어가네요. 소화를 시켜주는 것도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거니까 연수가 소화운동도 담당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고 97쪽에 정리된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들은 쭉 읽어서 정리할 거예요. 읽어서.
쭉 읽으면서 이런 기능도 하네, 이런 기능도 하네 라고 읽을 건데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게요.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뇌하고 척수의 차이점인데, 자, 대뇌 1번, 그 다음에 척수 2번. 자, 이미지로 만들 건데 우리 대뇌부터 척수까지 모두 우리 뉴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뉴런을 살펴보면은 뉴런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돌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축삭돌기가 있고 말단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웃고 있고요.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 장면입니다. 얘가 신고 있는 신발은 하얀색 신발입니다. 하얀색, 백구두 같은 거. 하얀색 신발을 신고, 흰색 신발을 신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회색이 없긴 한데, 이 머리 쪽은 약간 회색 머리를 하고 있는 흰색 신발을 신고 있는 뉴런을 상상하세요. 자, 그 뉴런은 신경세포체 쪽, 즉 가지돌기 쪽이 약간 회색이에요. 회색을 띠고 있고요. 이쪽 축삭돌기 말단 쪽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쌤은 백구두라고 외워요. 백구두. 하얀색 백구두를 신고 있다라고 외우는데, 우리 뇌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 뇌를 열어서 뇌를 딱 끄집어내면 어떤 색깔로 보이냐면 약간 회색. 약간 회색으로 약간 회색. 우리 뇌를 딱 꺼냈을 당시에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회색으로 보이고, 좀 잔인하지만 그 뇌를 이렇게 뜯어서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안쪽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상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척수는 반대야. 척수는 척추 안에 이렇게 박혀있는 게 척수인데, 척수를 쭉 뽑아내 보면은 흰색이야. 바깥에가 흰색. 여러분 본 적 있나? 우리 소의 척수를 뽑아서 먹기도 하거든요. 보여줄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만들라는 얘기야.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소의 척수. 참 미안하지만 보이나요? 이게 음식이에요. 이게 척수만 뽑아가지고 잘라갖고 먹는 거고, 소금 찍어 먹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죠. 이렇게 음식으로 지금 다 인상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척수를 먹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좀 지울까 이거? 아무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하얀색인 거를 확인해요. 하얀색인 거. 척수는 하얀색이다. 하얀색이고 뇌는 약간 회백색이라고. 완전 회색은 아니고 회백색. 그래서 회색과 백색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뇌는 바깥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뇌의 바깥쪽에 이제 축삭돌기가 아니라 이쪽 신경세포체 쪽, 가지돌기 쪽이 뇌의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안쪽에 이제 축삭돌기가 있어서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회색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이 척수 같은 경우는 척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면, 척수 같은 경우는 안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바라봤을 때 하얀색 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속질, 겉질이라고 하는데, 뇌의 겉질은 신경세포체 쪽, 뇌의 속질은 축삭돌기 말단 쪽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척수 같은 경우는 겉질이 축삭돌기 말단, 속질이 신경세포체 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뇌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척수는 안쪽으로 머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기억하면은 색깔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정리하면은 이 얘기야. 이제 지울게요.
정리할 때 도움되라고 해준 얘기고요. 잠깐 보면은 여기요. 바깥쪽, 뇌의 바깥쪽은 거칠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대요. 그래서 회백질이라고.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회백질로 불러주는 거고요. 안쪽은 속질이라고 하는데 축삭돌기 쪽이 있어서 백질, 하얀색으로 보인다 라는 말을 써주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미지화해서 외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고등 정신작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거칠에서 정신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체크할게요. 대뇌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는데,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과 연결되어 있고요. 뇌의 우반구는 몸의 왼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쌤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벽돌을 맞아서, 쌤 희생하는 중이야. 벽돌을 맞아서 왼쪽 뇌가 망가졌다. 그럼 오른쪽을 못 써요. 이러고 쌤이 필기를 할 수가 이러겠지. 그죠?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 우반구를 전체 못 쓰고요. 오른쪽 뇌를 다치면 좌반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없겠지만 어른들이 침 맞으러 가면은 아유 오른팔이 쑤셔요 가면은 왼팔에다 침을 놔요. 아니 왜 오른팔이라니까? 아 신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팔 다치면 왼팔에 막 침 놓고 이러는 게 신경의 교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뇌는 왼쪽과 연결되어 있고 이쪽 뇌는 오른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중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는 거잖아. 교차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연수입니다. 연수에서 교차해요. 체크.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됩니다. 연수가 그 교차가 일어나는 지점, 연수가 교차점이에요. 연수가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연수동 가면 교차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차로 엄청 많아요. 엄청. 잊어먹어. 자, 교차. 연수다. 연수가 교차되는구나. 해주면 되겠어요. 자, 거칠에서 아까 그 운동을 비롯한 되게 많은 일들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대뇌 거칠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두엽은 말하기, 운동 감각은 여기서 담당을 하고요. 여기도 말하기와 미각, 읽기, 후두가 시각, 그리고 측두가 청각, 후각 쪽을 담당한다. 이런 것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이 이거예요. 어떻게 밝혀냈냐면 이런 겁니다. 밝혀낸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쌤이 포도당을 먹어요. 그냥 먹지 않고 방사능으로 표지된 포도당을 먹습니다. 이게 포도당은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 어디론가 움직일 거 아니야? 먹자마자 또는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포도당들이 어디로 움직이나를 보는 거야. 근데 그때 뭘 보여준다? 어떤 시각 자료를 보여주거나 말을 시킨다던가, 그죠? 또는 뭐 어떤 냄새를 맡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 포도당이 일정한 뇌 부분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으로 움직이죠. 거기가 찍히는 거야. 영상으로. 그래서 말할 때는 여기가 활성화가 되네요. 활성화된다는 게 포도당이 거기서 많이 쓰이고 있네요. 이 뜻이야. 그런 식으로 뇌의 각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그렇게 알아낸 겁니다. 방사능 표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알아낸 거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거칠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미리 좀 척수를 좀 갔다 올게요. 다음 장에 척수 먼저 할게요. 척수에서 체크할 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척수는 대뇌하고 반대로 거칠이 백색이고 속칠이 회색칠이다 써있죠. 그래서 척수하고 대뇌를 반대로 기억하라는 거야. 척수는 거칠이 회백칠인데 얘는 거칠이 백칠이죠. 거칠이 백칠이고 안쪽이 회백칠이다. 그래서 아까 뉴런이 서 있는 모습이 좀 반대라서 그렇구나라고 외워주면 깔끔하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거만 하고서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손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손해는 기억하고 있죠? 손해는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게 손해야. 그럼 평형 감각을 처음으로 인지해주는 건 누구야? 기억납니까? 우리 옛날에 감각기관 배울 때 귀에 들어있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먼저 감각해줘야 돼. 감각기관이 감각을 해줘야 그걸 느끼는 게 뇌인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죠? 시각 정보는 내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따라서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은 대뇌로 가요. 대뇌 아까 측두엽 있죠? 글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평형 감각, 내가 왼쪽으로 기울었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를 평형 감각을 귀에서 감지를 하면 어디로 보내준다는 거야? 소뇌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 귀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듣는 것도 하지만 평형 감각도 하죠. 그래서 귀는 귀에서 연결된 어떤 신경이 대뇌로도 가고 소뇌로도 가는 거야. 눈과 연결된 신경은 어디로만 가? 대뇌로만 가잖아. 하지만 귀는 특별하게 듣는 것, 청각에 관련된 건 대뇌로 가지만 평형 감각에 관련된 건 소뇌로 가는구나.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뇌가. 자, 간뇌는 간을 조절한다. 그래서 상상성 유지를 조절한다는 말 정리되어 있고요. 중간뇌가 이제 안구운동, 홍채운동 이런 것들 해주고 평형 감각도 약간 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눈으로도 이제 우리가 기울어졌는지 볼 수 있잖아. 눈을 통해서도 평형을 약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눈도 살짝 평형을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중간뇌가 그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교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연수가 이제 호흡, 심장, 소화의 분비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이따가 반사활동 얘기할 건데 반사의 중추이기도 해요. 이건 좀 정리를 이따가 같이 해줄 겁니다. 자, 넘길게요. 척수 갑니다. 척수는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색깔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 속질 해백질이고 겉질이 백질이다. 그래서 백색질이 백질이야. 겉에가 백색이고 안쪽은 회색질. 이거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물어봐서 지금 만든 거야. 되게 많이 물어봐. 왜 물어보지? 색깔이 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봐봐. 척수의 기능이 뭐냐면 쌤이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 할 거 아니야. 나 뜨거 할 때 뜨겁다라는 감각이 잘 봐. 뜨겁다라는 감각이 감각 뉴런을 따라서 척수한테 먼저 와요. 그래서 문제. 척수가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왜? 중추신경이잖아. 척수가 중추신경이잖아. 중추라는 말이 뭐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추라는. 그래서 척수가 명령을 먼저 내려. 왜? 지금 되게 긴급한 상황이야. 뜨겁잖아. 손을 빨리 떼야 돼. 뇌한테 물어보고 오면 너무 늦어. 그래서 척수가 먼저 명령을 내서 손을 먼저 딱 떼. 그 다음에 이게 뇌로도 전달될 거 아니야. 어쨌든 나중에 뜨거라고 나옵니다. 상상해봐. 얘를 딱 만졌을 때 뜨거 하고서 떼는지 떼고 나서 뜨거 하는지 잘 한번 해봐요. 뜨거. 약간 손이 먼저 아닌가요? 그게 척수가 먼저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돼요. 좀 긴급한 상황에서 척수가 먼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척수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데 이 그림 설명할게요. 이쪽이 앞쪽이야. 전근 앞쪽. 이쪽이 뒤쪽이야. 척추를 중심으로 이게 배 쪽이고요. 이쪽이 등 쪽이라는 거야. 그때 내가 뜨겁다라는 감각을 느끼는 그 감각 뉴런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뒤로 들어와. 뒤로. 감각 뉴런은 뒤로 들어와서 빨리 그럼 손 떼야지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건 앞쪽으로 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근 쪽에 체크 전근이 앞쪽에 있는 그 신경을 말해요. 그게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근이 감각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 뒤로 들어와서 명령은 앞으로 나가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야. 저는 암기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손을 잡고서 뒤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한 번만 해볼까요? 척추를 상상하고요. 척추 뒤로 빵 들어가서 앞으로 뚫고 나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후근이 감각 뉴런 쪽이고 나가는 쪽이 이제 운동 뉴런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후근, 전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또
뒤에 나오겠지만 반사의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반사의 중추는 일단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반사의 중추가 될 수 있다. 자, 척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사로 바로 볼게요. 반사는 조금 강의 좀 합시다. 반사는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의식적 반응,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손을 들어서 펜을 집어야지 펜을 딱 집겠죠. 의식적인 반응이야.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대뇌가 관여합니다. 대뇌가 이걸 잡으라고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내리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뇌가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얘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냐? 당연히 대뇌가 그 명령의 중추입니다. 대뇌가 그 명령의 중추가 된다. 중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뇌가 명령 내리지 않는 게 있어. 대뇌가 명령 안 내리는데 지 맘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적 반응을 다른 말로 반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반사했어. 무의식적 반응을 반사했다. 기본적으로 대뇌가 아닌 다른 놈이 명령을 내려야 돼. 무의식적 반응도 반응이잖아. 반응이니까 명령을 내려야 한다니까? 근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누구만 명령 내릴 수 있다? 중추신경계. 그러므로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명령 내리는 놈도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 총 6개 배웠어. 그죠? 뇌의 5부분과 척수도 중추신경이잖아. 총 6개 중에서 대뇌 빼고 나머지 5개가 또 명령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사는 누가 명령의 주체인지만 딱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반응은 첫 번째 연수 반사, 중뇌 반사, 척수 반사. 크게 요 세 가지 반사로 정리하면 돼요. 연수가 중추가 되어서 반사활동 일으키는 거. 중뇌가 중추가 되어서 반사활동 일으키는 거. 척수가 중추가 되어서 반사활동 일으키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추가 되는 거 이걸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어. 밥을 먹어요. 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죠? 침이 저절로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밥을 먹었더니 침이 나오더라. 눈에 뭐가 들어갔더니 눈물이 나오더라. 그죠? 무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입에 뭐가 이상한 게 넘어갔더니 막 기침이 나오고, 그죠? 코에 뭐가 들어갔더니 콧물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무조건 일어나는 것들. 정리할게요. 무조건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기침, 콧물, 재채기, 그죠? 눈물, 이런 것들. 쌤이 지금 방금 뭐 구역질, 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얼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눈물, 콧물, 침 나오는 거, 그죠? 구토, 그죠? 이런 모든 것들. 얼굴과 관련된 모든 것들. 암기법이야.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연수가 담당해, 연수. 그래서 우리 연수반사에서 우리 책에 나와있나? 연수가 중추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다. 왼쪽에 곁가지에 있네요. 연수가 중추인 것들이, 여기 나와서 연수, 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딸꾹질. 전부 얼굴과 관련된 것만, 그렇구나라고 체크해주면 돼요. 얼굴 관련된 것들이 다 연수 반사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중뇌 반사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 동공 반사. 동공 반사 같은 눈 깜빡임. 누가 확 던지면 눈 이렇게 지그시 찔끔 감잖아. 이런 동공 반사뿐만 아니라 이제 눈꺼풀의 반응 같은 것들 다 눈과 관련된 것들은 중뇌 반사가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중뇌를 다른 말로 중간뇌라고 합니다. 중간뇌가 중뇌예요. 중간뇌. 책에는 중간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척수가 중추가 된 것들은 뭐냐면요. 이제 위험, 어떤 위험할 때 위험을 감지해서 반사하는 걸 회피 반사를 회피 반사. 회피 반사. 아까 아 뜨거 할 때 반사한 거 있죠. 아 뜨거 하는 거. 아 차거 이런 것들 다 회피 반사고 아 따거 이런 것들 뭐 찔렸을 때 아 따거 하는 것들 다 회피 반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릎 반사가 해당하는데 무릎을 이렇게 통 때리면 갑자기 무릎 등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무릎이 위험을 감지해서 자기가 막 움직이는 거 위험을 막 이렇게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험에 대한 회피 반사 플러스 그다음에 젖분비 아기가 이제 젖을 빨 때 그 젖을 빨면 그 빠는 것이 척수를 자극해서 척수에서 젖이 분비되게끔 하는 게 젖분비 반사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배변 반사. 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똥 마려우면 막 왜 이런 거. 왜 이러죠? 뭔가 자극을 막 하는 거야. 그죠? 그 뭘 자극하는 거다? 척수초 자극해서 배변이 일어나게끔 자극을 하는 거거든? 어린아이들은 그걸 참을 수 있는 근육이 없어. 그래서 쿡 누르면 그죠? 이해돼요? 근데 우리들은 참을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한 거야. 괄약근이라고 괄약근이 발달해서 분명히 자극을 하는 건 느껴지죠? 자극하는데 내가 참잖아. 잡고 있는 거, 그죠? 다리 꼬면서 잡잖아, 그죠? 전혀 경험이 없지만 봐서 알고 있는 거야. 전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배변 반사 역시 척수 반사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무조건 반사고, 자, 무조건 반사를 정리해준 이유가 뭐냐면 책에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무조건 반사의 반대말이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얘는 무조건 일어나는 반사야. 이거 다. 뭐 딸꾹질, 뭐 배변 반사, 젖분비, 회피 반사 다 무조건 일어나.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침 나오는 거 다 무조건 일어나는 건데 조건 반사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일어나는 반사가 조건 반사예요. 대표적인 얘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 A라는 개와 B라는 개를 데려다 놓고 A라는 개와 B라는 개를 따로따로 키워요. 따로따로 키우는데 A라는 개한테는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딸랑 울리고 밥을 줘. B라는 개는 그냥 밥만 줘. 그러기를 한참 반복을 한 다음에 A, B 두 개를 모아놓고 앞에서 종을 딸랑딸랑딸랑 흔들어요. A라는 개는 난리가 나요. 입 이제 밥 줄 거야. 그죠? 침 흘리고 막 난리 납니다. B라는 개는 처음 보는 상황이야. 뭐 하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그게 바로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왜 이렇게 침 흘리고 난리가 났죠? 머릿속에 기억.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 때문에 반사가 일어난 거야. 이런 반사를 조건 반사라고 해요. 특이하게 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봐. 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추가 되뇌입니다. 왜?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식적 반응만 되뇌고 나머지는 되뇌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뇌가 관련되어 있는 반사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조건 반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게 있구나. 우리도 조건 반사합니다. TV 광고를 보고 있는데 막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막 나와. 먹고 싶다. 침 막 고이고, 그죠? 자, 다 경험해서 또는 아주 신 레몬이 막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막 쉬어 이러고 있어. 나도 쉬어. 막 괜히 쉬어. 그죠? 괜히 막 침 나오고 막 지금도 막 나오지 않냐? 난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 상상마저 나오는 게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때문에. 그렇죠? 조건 반사의 중추는 되뇌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의식적 반응은 모든 반사를 말하는데 무의식적 반응.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모든 무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말하는 거야. 대뇌가 무의식적 반응이 반사니까. 조건 반사도 무의식적 반응이잖아. 무의식적으로 침 나오는 거 아니야? 레몬 보면? 의식하는 거 아니잖아. 침 흘려야지 침 흘리는 거 아니잖아.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근데 대뇌가 관련되어 있는 무의식적 반응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면 모든 무의식적 반응이 대뇌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 잠깐 볼까? 그래서 거의 끝났네요. 약간 회피 반사 일어나는 이제 과정인데 어디 보자. 다 똑같은 거죠? 봐봐, 이건 뭐냐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운 게 감각기를 통해서 자극을 느끼고 그 느낀 자극을 감각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어디로 먼저 조달한다? 감각신경이니까 후근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 후근으로 들어가서 감각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한테도 이제 정보가 전달되겠지만 뇌한테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면 너무 늦으니까 자기가 명령을 만들어서 바로 운동신경을 따라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서 빨리 손을 딱 띄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무릎 반사도 이제 딱 때리면은 감각기를 따라서 감각신경이 후근으로 들어가서 바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풀고 갑시다. 99쪽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풀고 할게요. 시간이 벌써 됐어? 대박.